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뭐 오늘부터 장마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부산은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찔끔찔끔 쏟아진 것도 아니죠. 찔끔찔끔 오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장마가 시작됐으니까 모두들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옥명 아파트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얼마가 뒤지든가 말든가. 자, 오늘 제목을 국기문란 도스태핑의 위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다들 그냥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약간의 그냥 뭐 조금 발언을 조금 수위가 높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 국기문란이라는 게 뭡니까? 국기문란이라는 거는 이거 총살시켜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엇붙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차차 얘기하기로. 오늘 뭐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이제 용산 대통령실 찾은 성주 김천 주민들 사드 정상화 반대. 그 조금 읽어봤죠. 뭐 사드 기지 정상화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주민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리는 일.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기자회견에는 성주 김천 주민 약 20명을 포함해 50명이 참석했대요. 그러면 20명이라는 거는 대표성도 없는 거죠. 대표성이 담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럼 30명은 또 뭐야? 당연히 빨갱이 새끼들이죠. 빨갱이 새끼들. 데모질 해가지고 뭐 대기업이든 어디든 돈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 새끼들. 여기 보시면 뭐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뭐 환경평가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석 거부하고 있는데 졸속 통과를 예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영향평가 말하는 거죠. 사드 기지 정상화가 아니라 불법 공사 중단이다. 중단을 하라는 거다. 뭐 이동욱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100여 명이 사는 노곡리 마을에 9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고 이미 5명은 운명하셨다.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라. 이거 다 공개됐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주특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아니 100여 명이 사는데 9명이 아니면 9%에 9%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성인 암 발병률이 아마 3분의 1일걸요 아마?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럼 100명이 사는 노곡리 마을에 9명이 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 평균치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개새끼들 이거 아니 그리고 이제 그래 뭐 이거야 그래 뭐 이제 얘들이 뭐 데모를 하건 말건 어차피 그냥 그냥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잠깐 보니까 그 전국 공무원 노조가 전공노조 이 쓰레기들 뭐 삼각지역에서 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데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 새끼들 눈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명박 때처럼 좀 이제 흔들고 좀 이 길을 꺾어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이 짓을 하는데 하면 다들 뒤질 거예요. 아니 지금 공공기관 청사도 팔으라고 하는 마당에 이것들이 지금 뭐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12시부터 1시까지는 또 점심시간을 보장해달라고 그 지금 이것들이
어, 다들 미쳐 있는 게 맞아요. 머지않아서 다 쓸려갈 거예요. 그리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강간당이라고 해야 되죠. 강간당. 평생 남 뒷조사해서 감옥 쳐넣은 검찰 출신. 아, 참.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좀 흠집어내야 되겠고 성질은 나고 계속 자기들이 궁지로 몰리니까 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이럴 때는 조용히 그냥 그러면 굳이 누군가가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한 게 아니면 한 게 아니면 굳이 일부러 들춰내 가지고 죽이진 않아요. 성격상. 근데 이렇게 계속 나대면 그 감옥에 2년 살아야 될 거 최소 10년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얼마나 개소리냐면 좋은 정치 기대도 안 했지만 집권 초에 노력해야 윤 정부는 권력 강화, 국민의힘은 정쟁에 막물고. 근데 이게 지금 저기 지들 저거당 얘기잖아요. 저거당 얘기. 물가 인상 대책 내놓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 저거들이 지금 협조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안 먹힐 수밖에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냐?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저기 기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들이 이런 공격이 안 먹힌다니까? 그 얘들은 어쨌든 여전히 자기들은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이렇게 하면 먹혀들 거라고 지금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요. 그 물가 인상 대책 내놔라고 하는데 이거 얘기했잖아요. 대책 없다고. 솔직한 표현이죠, 그게.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나라는 전혀 안 그런데 우리나라만 만약에 이제 뭐 지금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하면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게 맞아요. 분명히 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막 고물가에다가 그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기 토끼 형이 그냥 그 저 뭐야 며칠 전에 그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래 아 대책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 요 누굽니까 그 김성진이 미디어가 있습니까? 아이카이스트 대표였던 놈 뭐 자료검토위로 연기를 요청해가지고 뭐 다음 주에 조사할 듯 하다고. 이것도 아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시간하고 관련해서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윤리위에서 징계가 안 되니까 어 그거 하다고 2주 후에 한다고 하니까 아마 저기 다음 주에 조사를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좀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 그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예측대로 연기가 됐는데 아 그 왜 연기가 됐을까? 그 오늘 뭐 저 뭡니까 그래 뭐 언론에서도 막 뭐 소설들 막 쓰고 있죠. 어 그래서 혹시 그냥 우리 저기 토끼 형이 저기
징계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갈란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그 우리 토끼 형의 모든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은 그냥 상대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자기는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뭐 개분당 치도록 그냥 계속 냅두잖아요. 경찰도 보세요. 이번에 지금 경찰도. 만약에 그 이명박이나 그 박근혜 정도 수준이었으면 이렇게 경찰에서 반발을 하고 뭐 야당이 언론에서 지랄을 하면 분명히 무릎 꿇고 기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저기 저 일컬어지는 것들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래 뭐 그냥 이 정치판에 개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그냥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연기시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성상납이나 이 부분은 이제 경찰이 전공이잖아요. 경찰이 자기들 전공 분야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자기들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경찰에서도 이걸 뭐 뭉갠다 이렇게 얘기할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단순하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 언론에서는 계속 뭐 징계를 한다 얘기하는데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질질 끌다가 그냥 에이씨 냅둬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것 때문이거든요. 오늘도 그래 저기 뭡니까 생방송 되고 있는데 일단 회의 시작 전에 이제 배현진이 이준석이가 이제 자기가 먼저 앉아 있다가 이준석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면서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이준석이가 바로 전해비죠 손을. 그게 뭡니까? 이준석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갖다가 전 국민이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저거 진짜 저 밴댕이 소갈딱 치고 한 새끼구나. 저런 새끼가 무슨 당 대표고 막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요. 진짜 빠돌이가 아니면 극소수의 빠돌이가 아니면 그 생각은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에 그래. 저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런 수준 따위가 이재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딱 보면 하는 행실이라든가 말이 딱 이재명 거잖아요. 강용석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심해지거든요. 그런 행사머리가. 왜냐, 자기는 일단 계속 더 불안해지니까. 지도 그러잖아요. 뭐 기후제도 아니고 기후제 지가 말한 기후제가 그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질질 끌면서 이준석이를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뭡니까 이런 모습들을 더 보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 이 배현진이가 오늘도 그렇게 한 게 이거는 분명히 그냥 뭐라고 합니까 배현진 개인적인 어떤 뭔가로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닌 거는 맞아요. 자기가 뭔가
믿는 구석이 없으면 굳이 어떻든 당대표인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당대표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도록 하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저 뭡니까 인연도 닭대가리잖아, 닭대가리. 왜냐하면은 홍준표를 끝까지 홍준표한테 붙어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런 애가 어떤 몇 가지 복선을 깔고 막 이 대표를 갖다가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막 대표의 어떤 이 성깔머리 먹 같은 성깔머리를 다 국민 앞에 다 까발린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누군가의 어떤 묵인하에 내지는 동조하에 아니면 약간의 지시를 받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신경을 긁어라. 이준석이 신경을 긁어라. 그런 어떤 좀 이 지령을 받고 행동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주 연기한 것도 그렇고 스트레스는 솔직히 저도 많이 받아요. 지금 그래도 보여줄 만큼 보여줬으니까 그냥 빨리 뭐저 쳐내비으면 싶은데 우리 토끼 형 스타일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그런 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정말 이 상대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진짜 완벽하게 다 보여준 이후에 손을 쓴다고. 계속 이때까지 우리 토끼 형을 조금만 유심히 관찰하면 똑같거든요. 경찰한 대응하는 것도 보세요. 결국에는 사고치게 만들어 놓고 오늘 한마디 던졌잖아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거 저기 이렇게 행동하도록 함정을 파놓은 것 같다고 제가 어제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스태핑에서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딱 느낀 거죠. 함정 파놓고 이 새끼들이 이렇게 하도록 함정을 판 게 맞구나. 나중에 다시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준석의 무례하고 방지한 모습들을 전 국민들이 철저하게 보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배현진이가 또 벌써부터 당협 관련 공천권 문제가 불거져 당 내분처럼 비치시다 앞으로 잘 관리해달라. 조수진이가 받아가지고 선거가 겹쳐 있어서 공고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불공정하게 비칠 수 있다 하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바로 받아가지고 보세요. 발끈하잖아요. 그게 공직이랑 무슨 상관이냐. 매년 이때쯤 해야다. 배현진이가 당을 위해 얘기하면 때로는 대표가 좀 들으라. 왜 제가 첫 번째로 정의용 의원을 추천한 것은 쏙 빼놓고 혁신위에 협조 안 했다고 말하시냐. 이게 어두한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절대 못 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애가 절대 못 해요. 그럼 분명히 이거는 어두한 게 맞아요. 어두한 게. 영상 다들 보셨을 텐데 손을 그러니까 얼마나 속 좁은 새끼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이고 뭐고 다 떠나서 어쨌든 또 남녀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 여자가 또 먼저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청하는데 남자 새끼가 그걸 뿌리쳐요. 그 뿌리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대놓고 야이 씨발 싫어. 다 작전이라니까요. 그리고 어제 그래 5년간의 바보짓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산업부가 탈원전 인사만 모아놓고 지금 공청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부처가 어디 갈 것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숨에 다 찍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시면은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가운데서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23일 주최한 공청회와 토론회가 탈원전을 지지하는 전문가 위주로 꾸려져 논란을 일고 있다. 대통령은 원전 세이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산업부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 보시면은 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지연,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인 전영환 홍익대 교수. 그럼 나중에 뭐 일부 환경단체가 뭐 고성을 지르며 원전 정책에 항의하면서 회의도 중단되고 그러면서 뭐 구호가 에너지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그 끊임없이 그냥 분탕치게 냅두는 거예요. 그냥 이 분탕이 크게 달했을 때 침을 딱 놓는 거죠. 이렇게 하나둘씩 제거가 되는데 눈치채는 놈들은 아무도 없죠. 그냥 계속 물고 씻고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대통령 기록관에서 공개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 저기 다대표님하고 통화하면서 저 누굽니까 그 아내였던 그 아줌마가 저는 못 들었는데 언론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님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을 사람은 한동훈 장관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님이 밑에 있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수처도 못 믿겠거든요. 이런 말을 했대요. 어젠가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했는 게, 여기도 뒤에 누군가가 붙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 빨갱이 새끼들이 아무리 사악하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유족은 지금 절대 공격 못 하거든요. 만약에 유족을 공격했다가는 진짜 이 쓰레기들 돼가지고 그때는 만약에 누군가가 유족을 공격하는 말을 한마디로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냥 다 때리잡아도 돼요. 그냥 바로 막 그냥 다 쓰러비도 돼.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뭐 이 우리 토끼 형이나 뭐 이쪽은 막 계속 공격을 해도 유족에 대해서는 공격을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계속 이전 정부 그리고 민주당 그 김호준이 같은 이 쓰레기들 까는 발언을 하게 종용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지금 스포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유족에 딱 밀착해가지고 갈수록 재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인사 관련해서 보시면 그래 최초로 여성 고검장 나왔죠. 하도 조개는 왜 없냐 지랄하니까 옛다 근데 이제 솔직히 우리 토끼형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솔직히 쟤들이 말하는 여자는 왜 없냐는 페미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토끼형을 따르는 이런 인물들은 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보세요. 교육부 장관하고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그 박순애 그 아줌마 그리고 또 김성희 그 아줌마 보건복지부 아니 뭐 물론 21년 전이긴 합니다만 음주 수치가 0.25인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소주 한 4병을 마셨다는 얘긴데, 그 쟤들이 말하는 여자하고는 전혀 저기 맥락이 안 닿는, 그러니까 무늬만 여자이거든. 무늬만 여자. 그러니까 막 그냥 애따 씹어 그래 좋다 너희들이 하나 치라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놀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도 지랄 또 저 특수통 타니까 이제 공안통이나 공판부에서 일한 검사가 승진하거나 여성 검사들의 약진이 이루어지는 등 윤거의 근무연, 특수통 일색, 총장 없는 인사 등 외부 비판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다. 지랄을 보세요. 공안통을 이제 딱 배치를 시키는 거는 빨갱이를 두드려 잡겠다는 의도잖아요. 빨갱이들 잡겠다는 의도.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번 인사는 고검장 등 다수의 대검 검사급 검사 보직 공석으로 인한 주의부의 공백 해소, 선거, 민생 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개소리 쳐 씹으려고 있죠. 근데 나는 이런 개소리가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진영도 이제 거의 갖춰졌습니다. 그래 보세요. 보이스피싱 정부 합수단 출범. 말단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을 하겠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 수사단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 동부지검에 2006년에 처음 등장한 후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470억 원이었던 피해 금액은 매년 늘어나 2020년 7천억 원을 넘었고 2021년은 7,744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인원은 26,397명으로 전년 39,713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 보세요. 2017년에 이 수준이었는데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이게 얘기가 보이스피싱이든 뭐든 요 기간에 벌어졌던 금융 관련된 사건 사고가 분명히 이 빨갱이 새끼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연루가 돼 있을 거라는 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마 여기도 뒤지면 뭐라도 하나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다들 그 조선족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조선족. 분명히 뭔가 관련돼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뭐 루나 테라 사태, 또 뭡니까 신라젠, 뭐 저 라임 옵티머스, 그 말고 이때까지 뭐 또 마스크, 또 뭡니까 그 태양광, 뭐 이 다 해가지고 아마 걸치지 않은 곳이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복권 사업 관련해서도 뭐 경마, 경륜, 경정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불법 토토 이런 거 많았잖아요. 분명히 이런 쪽에도 분명히 뭔가 그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돼요. 그리고 이제 핵심이죠. 오늘 그래 스태핑 경찰 대통령 제가 없이 치안감을 발표했다. 국기문란이다. 국기문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 그냥 그러니까 좀 센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센 표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토끼 형은 그 어떤 단어를 쓰는지 또 어떤 톤으로 얘기하는지 이게 핵심이라고요. 힘을 줘가지고 이 두 번 말했거든요. 두 번. 그리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치안감 인사본부과 관련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인사를 보직해버린 거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국기문란이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올라온 대로 제가했다. 이거 올라온 대로 제가했다. 번복한 적 없다. 나는 씨발놈들아. 행안부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사인만 했거든.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이거는 검사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는 내각의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법률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거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번복된 적도 없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올라온 대로 제가 했다. 이게 도어 스태핑을 하는 이유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루에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어 스태핑을 청와대를 빠져나와서 용산에다가 대통령실을 두고 하루도 빠짐없이 도어 스태핑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좀 비틀거나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쳐씹으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응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근데 아직도 이 아침 출근 시간에 이 약식 기자회견을 왜 하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 사고 난다. 그리고 저번에 잠깐 보여드리듯이 1층에 기사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곧 제가 안 할 거다. 그런 개소리나 씹으리고 있죠. 국기문란이라고 한 거는 두 번 얘기했죠. 이거는 단순히 옷을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옷을 벗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감옥 갈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감옥 갈 준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개기든지 해도 돼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자신이 있으면.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토끼 형이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언급하기 전에 그냥 옷 벗고 나가라고. 그러면 굳이 드러나지 않은 걸 덜쳐내서 억지로 덜쳐내서 이 감옥에 보내질 않아요. 근데 계속 해기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거 다 뒤질 거라니까. 그 죽는다고. 불쌍한 새끼들아.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살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옷 벗고 나가. 진짜 눈치 까고 그냥 조용히 지연제가 또 크지도 않고 뭐 그냥 저 법인카드 좀 빼먹은 거 정도면 알아서 그냥 물러나면 굳이 뒤지진 않아. 근데 그런데 굳이 뒤지지는 않는데 또 그거는 있을 거야. 뭐 시민단체가 뭐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니들이 감수해야 돼. 그 시민단체 뒤에서 누가 뭐 움직이는지는 나도 모르겠고, 씨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그 현직에 있을 때 저지른 그 정도로만 수사받는 걸로 끝이 날 거야. 그러면 최대 그래 뭐 어디
벌금이 나오든지 뭐 집행유예가 나오든지 그런 정도로 끝나겠지. 근데 이렇게 개기면 씨발놈들아 껍질까지 완전히 벗겨질 거라니까. 완벽하게 껍질이 벗겨질 거라고. 그리 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라고 씨발놈들아. 아이 불쌍한 새끼들아. 아 한심한 새끼들. 난 근데 이러는 우리 토끼 형이 너무 좋아요. 아 나 정말.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뭐 이 머저리 빨갱이 새끼들이 또 뭐 경찰청장 면담을 했다고 하죠. 치안감 번복이 국기문란, 실세 개입이 있을 것. 그 보세요. 계속 막 뭐 있을 거다 있을 거다 냄새 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 얘들도 지금 청와대 시절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던 이명박 박근혜 때 하던 행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실세 개입 있을 거라고. 아니 없다니까. 토끼 형이 아침에 그랬잖아요. 그냥 행안부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그대로 나는 사인만 했다. 그런데도 이러잖아. 그래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김창룡이 찾아가서 면담을 가졌죠.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정부를 장악하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에 강력히 문제 제기하는 것이다. 자체 대책위 TF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 낱낱이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해식이는 경무관급 인사에 대한 내정안을 발표했다는 건 경찰청장 출전을 통해 행안부와 대통령실 협의가 있었다는 거다. 아니 없었다니까. 행안부 장관직이 국내에 없었잖아요. 국내에 없었다니까. 출장 갔다 왔다니까. 출장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달이 나기 한 몇 시간 전에 들어왔잖아요. 출장 갔다가. 그렇게 발표했는데 2시간 후 번복됐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나 혹은 공무원의 중대 과로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사 반복될 때 뭔가 개입이 있었다. 자기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입이 있었대요. 뭘 확인했다고? 그냥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는 거야. 아직도 이렇게 하면 먹힐 거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신들은 안 먹힌다니까. 아, 안타깝네, 진짜. 저희가 볼 땐 실제 개입이다. 이게 비선실세이냐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백혜린이는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안부가 잘못한 건지 경찰청장이 잘못한 건지 둘 중 하나는 절차를 위반한 거다. 한 기관에 덮어 씌우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의도가 읽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찰도 명확한 입장까지 한다. 그래 보세요. 얘들은 자꾸 뭐 저기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거는 지금 그겁니다. 대통령이 사인을 안 했는데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하게 했잖아요. 핵심은 요거예요. 무슨 저 변명거리를 갖다 붙이더라도 분명한 거는 대통령이 재가를 안 했는데 그 전에 너희들끼리 싸바싸바 해가지고 해쳐먹었네.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관행이었다고 하잖아요. 관행.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면 경찰은 인사를 할 때 대통령 재가도 안 받고 그냥 저거들 마음대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경찰 저기 대통령한테는 그냥 그 사후 사인 받는 걸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네. 이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일반 기업체도 사장이 결제가 안 떨어졌는데 그 안건을 실행을 한다고요?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 새끼들은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거 함정 파놨던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장관하고 우리 토끼 형이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왜 자기 사람만 쓰느냐. 이런 것들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돼. 굳이 자질구레하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를 하러 오고 막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눈빛으로 아니면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도스트핑에서 한마디 툭 던져주면 거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금 조직이 필요했던 거라고.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대선 훨씬 전서부터 이 쇼질 많이 할 거라고. 그래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아침에 저기 뭐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 사인을 보낼 거라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훨씬 이전에. 근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똑똑한 놈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토끼 형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한마디 기자회견하면서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바로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만 쓴 거라고. 시스템을 깔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아직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지금. 그냥 무작정 무릎 뜯고 있잖아. 얘들도 지금 번지수 잘못 찾았죠. 불쌍한 것들. 보세요. 국기문란 7타 당한 경찰 인사분복 사태 거센 후폭풍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올라오잖아요. 일선 경찰들은 직장협의회 기자회견과 성명, 토론회, 정부청 사업 1인 시위 등을 통해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의 경찰 총재 군관과 인사분복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주의부는 무게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21일 오후 10시 대통령 결재가 있기 전 최종안을 공지한 데 대해서도 관행이었다고 설명한다. 관행. 그래 보시면 이제 21일 16시경에 이제 행안부로부터 치안감 인사를 예고받는다는 거죠. 치안정책관, 경찰에서 파견한 치안정책관. 첫 번째 안을 받았고, 이제 당일 저녁 7시에 경찰 내부망에 공지를 합니다. 공지가 되니까 이제 기자가 받아 쓴 거죠. 그런데 8시 좀 넘어가지고 치안정책관이 유선상으로 수정 요청 후에 다시 최종안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여기서도 결제가 안 났는데 저들끼리 또 주고받고 하면서 또 수정안을 제공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시면 이거는 함정 판게 맞아요. 함정 파놓고 얘들의 습성을 알고 있거든. 그냥 얘들은 빨갱이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우리 토끼 형을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마 조만간에 감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기문란이라고 했고 보니까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 이 한 게 속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국기문란 이거는 그냥 엎어서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감옥 갈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싹 쏟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뭐 직협이나 이런 데서 뒤에 있는데 정부에 날 세운 경찰들
독재시대 획이냐? 인사분복 경찰 길들이기다. 오늘 기사들입니다. 아침에 우리 토끼 형이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뭐 경찰 95% 이상이 반대하고 총경급 1인 시위부터 경찰 직접 기자회견까지 반발 거센 경찰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러는데 이제 관행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대통령 재가도 없이 막 인사 막 발표하고 막 했던 거 다 지금 밝혀졌잖아요. 이 이론좀 펼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었는데 저것들 마음대로 막 했다고? 저런 새끼들을 저런 미친 새끼들이 그냥 미친 날뛰기 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할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 행안부 장관하고 토끼 형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거예요. 함정 파놓고 기어 들어오라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과 초유의 치안감 인사분복을 두고 경찰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고 총경급 간부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 수사가 정치 권력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거다. 근데 이거 인정하는 국민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기문란 관련해서는 박경종 동해 직협회장이 경찰이 먼저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뀌어 다시 나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다. 그게 개소리 치시 부르고 있잖아. 아니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 아니 나는 결재 안 했다. 결재 안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 임의대로 발표를 한 거다. 이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경찰 너희들 개새끼들이네. 너희들 마음대로 했다고? 근데 독립을 얘기하고 뭐 중립을 얘기해? 이런 여론이 조금씩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 이제 다 뒤졌어요. 그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핵심이 근접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경찰청장 서태슬 확산, 지휘부 각계 전투 중, 윤발언의 경찰 멘붕.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경찰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 청장은 윤 정부 출범 문헌이 된 경찰국 신설 방안 등에 치게 연연하지 않겠다며 정면 대응 의지를 보인 바 있다. 20일 간부 회의 이후 본격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찰청 다른 관계자는 실무진이 어떻게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려 해도 윗선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경찰국 신설 대응 등 주요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다. 경찰 한 중간 간부는 감당할 수 없는 센 펀치를 맞아 의안이 붕붕하다. 대통령이 직접 경찰은 조용히 있으라며 군기잡기를 한 것 같다. 경찰 한 중간 간부는 감당할 수 없는 센 펀치를 맞아 의안이 붕붕하다. 대통령이 직접 경찰은 조용히 있으라며 군기잡기를 한 것 같다. 직장 협의 한 관계자도 분위기가 최악이 될 것 같다. 누구 한 명 책임지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누구 한 명 책임지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언할 줄 예상 못했다. 저는 예상했잖아요. 아니 맨날 씨발 저기 기자들하고 아침에 만나는데 뭘? 그래 보세요. 오늘도 딱 작심하고 이제 딱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이제 그 인사본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나올 거니까 아예 작심하고 국기문란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이제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분탕을 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야. 근데 막상 그래놓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토끼이 바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렇게 경찰도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편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